행복한 사람은 쓰는 말부터 다르다. 품격, 품위 등을 말하는 품자에는 입 구자가 균형 있게 세 개여서 의미가 있다. 새치혀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도 있지만 칭찬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식사라는 말도 있다. 언론인이나 선생님처럼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어도 말은 우리의 생활이며 한 사람의 이미지와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 어느 심리학자가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 결과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긍정적 정서와 수명의 관계를 다룬 셀리그먼 교수의 실험 결과였다. 수녀 18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종신서원을 할 때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그들의 수명 간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이었다. 수녀들은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이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같고 생활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서와 수명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연구자들은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긍정적 감정을 수량화해 활기찬 수녀 집단과 무미건조한 수녀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를 조사했다. 활기찬 수녀 집단은 90%가 85세까지 살았고 54%가 94세까지 생존했다. 반면 무미건조한 수녀 집단은 34%가 85세까지 살았고 95세까지 산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긍정적 정서가 인간의 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다. 20대의 자기소개서를 쓸 당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는 우리 교단과 신앙의 확산, 나 자신의 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는 식으로 사무적인 내용을 쓴 수녀들보다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운 설례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결합된 삶을 열렬한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수녀들의 수명이 더 길었다고 한다. 하지만 긍정의 부정적인 그 심리학자는 이 결과를 다르게 해석한다. 모든 사람이 감정을 글로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 정서 만족감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장수의 핵심 열쇠는 글을 잘 쓰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젊은 시절에 밀도 있는 생각을 복잡한 문장으로 표현한 수녀는 노년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나는 수녀들의 표현 차이는 글재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언어 습관은 그 사람의 정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녀들의 자기소개서 글은 사실에만 주목하느냐 아니면 관계냐, 나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드러난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졌고 가치관의 차이가 같은 일상을 살아도 다른 삶을 만들었을 것이다. 18세기 영국 문화가 세뮤얼 존스는 말은 사상의 옷이다 라고 말했고 던 이 리스는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나도 성당에 다닌 적이 있어 크리스티나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다. 수녀님들 중 밝고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고 다독여 주신 분들은 더 기억에 남고 감사하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신앙심이 두텁고 철두철미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좋다. 그러나 사, 그러나 사람들의 삶을 건사하시는 일을 하시니만큼 딱딱한 의무감보다 유쾌함을 전파하고 인간적으로 더 따뜻하고 나눌 줄 아는 분의 한마디가 더 와닿는다. 그분들은 위 실험의 사례에서 말하듯 교단, 확산, 신앙, 최선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랑, 삶, 기쁨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말하셨던 것 같다. 대안학교인 성지고등학교 학생들은 언어 습관을 바꾸자 성격이 온순해지고 안정감 있게 공부하여 전 과목 성적이 20%나 오르고 인성검사에서 지적 개방성이 향상되었다. 사실 일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오게 된 아이들이지만 작은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도 일상이 달라지고 지적 개방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절대, 결코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양극화 경향이 강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또는 100%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고 한다. 일반화 경향이 강한 사람의 경우 항상 늘 그렇지 뭐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나도 말과 글로 사는 사람이지만 내 말과 글들이 내면과 직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많다. 오래전 내가 6개월간 연재했던 어느 신문사 칼럼들을 그 당시에 어두웠던 내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평안을 되찾은 지금 다시 읽어보니 민망하기 그지없다. 같은 말을 해도 너무 공격적이고
사실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글의 주제는 관계와 공감 같은 부드러운 것인데 그것을 풀어가는 내 표현은 건조하고 강했다. 이 긍정적인 사고와 표현은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작게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밖에 없다. 사람들은 이런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그리워한다. 세상에 치이고 마음이 추운 우리는 따스함과 포근함을 그리워한다. 매일 달려야 하고 옆 사람을 밀쳐내야 살아남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아픈 마음을 감추고 있다. 의연하게 앞만 보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실 그런 자신의 삶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우리는 인생이나 일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이 되기를 원한다. 남과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드는 세상이 아니라 내 것과 상대의 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 혼자일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세상을 꿈꾼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대다수의 따뜻한 사람들은 늘 가슴이 아프다. 아픈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약 하나는 말 한마디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없도록 지금 당장 세상을 다 바꾸어 놓을 수는 없지만 힘내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보자며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는 단순하고 감각적인 유혹이 아니다. 이 사회가 삭막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소주를 소주로 발음하고 박스를 박스라 발음하며 표현이 강해진다는 기사를 10년 전쯤 보았다. 맞다. 말의 표현이 점점 강해지고 독해진다. 기분이 좋을 때 아이 좋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6살 조카는 대박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싫을 때 하던 싫어라는 표현은 짜증나를 거쳐 죽음이야 라고 바뀌었다. 그 이상의 표현도 있을 것이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 일제강점기 때 그들이 우리의 말부터 빼앗으려 든 것은 말이 곧 한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말을 돌아볼 이유다. 요즘 행복, 감사, 긍정, 유머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 내가 은행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도 매일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